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엄청난 음봉으로 1월 달에 마지막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서 가격 조정을 심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1월 26일 날 코스닥이 최고점 1007포인트를 찍고서 이후부터는 지지하는 라인이 없이 그냥 쭉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평선, 22평선 다 하방으로 돌파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60봉선까지 와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살짝 올려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딱 요때의 위치죠. 이렇게 작년 말에 지지해줬던 이런 라인, 그리고 이런 라인과 이제 맞부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왔죠. 다시 뚫고 올리면서 쭉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21선에서 지지하고서 올라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이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미 이제 요봉에서 한번 이탈이 나왔어요. 위험 신호가 한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위험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21선 이탈을 했고, 그런 다음에 역대급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 모습입니다. 이 조정은 다음 주에 만약에 61선은 제가 봤을 땐 61선 정도는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에 지금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은 불가피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됐고, 또한 요게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명절 전후로 해서는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어서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오늘 61선을 지지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3.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11일에 최고점 이렇게 3266포인트를 찍고 우측으로 횡보를 하고 이제 떨어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저점이 이제 요날에 만들었던 1월 수요일에 저가했던 2961포인트 이런 부분을 오늘 살짝 지지하고서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체감상으로는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형주 위주로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손실률이 그게 좀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서 손실폭은 코스닥보다는 덜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하락폭이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저점이었던 이런 부분을 다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죠. 깊게 조정받으면 이제 2800포인트 이런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2800포인트 부분까지도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 라인에서는 지지 라인으로 좀 해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땐 여러분 당연히 장중에 하는 단타를 제외하고는 이제 스윙이라든지 오버나잇 종가 베팅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하면 위험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도박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도 만약에 이어서 조정을 받는다면 더 큰 하락을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지수가 회복을 해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이 전저점이었던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양봉이 나와주면은 하루 정도 더 살펴서 추가적인 양봉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걸 깨트리고 내려왔고 다음 주에도 음봉이 나온다면은 당분간은 뭔가 신규로 매수를 한다든지 종가 베팅 스윙은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해도 개별 호재나
개별 종목 강세로 인해서 지수와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몇몇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요즘에 올리는 영상이 계속 네 번째 키워드인 음봉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세보다는 하락장이 맞다 보니까 제가 또 종목을 선정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골든크로스 종목으로 한번 이제 매매 관점으로 하는 내용보다도 떨어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안 좋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러 다니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보를 좀 많이 취하셔갖고 그런 부분들 좀 규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내시고 또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저도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락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에서 하한가 근처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한 종목들 총 9종목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금우, 석유, 우선주 요것만 빼고 나머지 8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 이쪽에다가 이제 모아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그린파워입니다. 대한그린파워는 바이오 증유 및 바이오 디젤 원료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을 해서 풍력 사업을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일단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보시면은 개인이 440만 주를 샀고요. 기타 법인이 어떻습니까? 440만 주를 팔았어요. 네,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대한그린파워 이렇게 기타 법인에서 400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400만 주를 매도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물량을 개인이 다 샀고 기타 법인은 이렇게 작년 7월에도 보시면 작년 7월에도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타 법인의 수급이 누구일까요? 이거 좀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이 하락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저점이 700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703원. 자,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해준 역할을 했었고 이런 데도 이제 아랫골이니까 달고서 올라오게 된 역할을 했었고요.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었고 오늘 지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종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종가 816원이죠. 네, 이렇게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 박스권을 지금 이탈한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지지받았던 이 박스 하단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지지받았었다가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 쪽을 지지를 받았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었는데 오늘 그걸 뚫고 내려왔죠. 상단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125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장기 이평선 깨트리고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빨리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아래에서 900원대 아래에서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동전주로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지할 확률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주봉 캔들 보시게 되면 어쨌든 오늘의 지지했던 이 가격대 703원 부분 이 부분들이 주봉에서도 견고하게 지지해줬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월봉으로 보기에는 또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주봉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 박스권은 1200원 부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250원.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일본 캔들보다는 주봉상에서의 요 좀 중장기적인 박스권이 보이시죠? 상단으로는 1250원 부근이 저항 라인이고요. 이렇게 밑꼬리 대고 내려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래에서는 이제 700원대를 좀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대한그린파워는 요 부분은 지금 매수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박스 하단권이니까. 왜냐면 박스 안에서 올라간다고 쳤을 때 1200원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박스권의 행보가 진행이 된다면 상단으로는 12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얘기고, 반대로 이 700원을 깨트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없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처럼 빠르게 다시 700원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한 하락, 요때 전저점인 569원 요런 데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주가가 어차피 지수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700원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지지해주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기타 법인이 다음 주에도 또 쏟아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게 요 수급에 대한 출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일 것 같기는 해요. 요거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진 운봉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네. 어찌됐든 일봉상에서는 요 가격권이고 900원과 1250원, 주봉상에서는 700원과 1250원 사이가 박스권 상단과 하단으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이제 700원은 지지해 줄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700원과 800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7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라도 이 장기 이평선 1000원 부분이 되겠죠. 1000원을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높이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점진적으로 부담감을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단기적인 요 저항선 1000원 아래로 가격대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특별한 정보 정책이나 이런 게 맞물려서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00원과 1000원 사이에서. 재무 차트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출은 줄고 있어요. 점차 줄었고, 계속해서 줄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 마이너스죠. 대신에 이제 유보율은 조금 올라갔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147%, 부채 비율은 69%로 다행히도 부채 비율이 높진 않네요.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산업 그런 풍력 관련된 테마로 엮여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가 끝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무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금호 HT. 금호 HT는 자동차용 조명 전문 제조업체죠. 1월 27일 날에는 다이오나를 흡수 합병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회사 합병 결정이라고 해서 다이노나주를 흡수 합병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다이노나는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 HT가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다른 분야까지도 갖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호 HT가 아마 이때 그쵸? 상한가를 들어갔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점 상한가를 들어가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어제도 시가가 5.5% 3,500원으로 띄우고 시작을 해서 고가에는 3,990원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종가가 3,320원. 그렇게 되고 오늘 어떻습니까?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살짝 올려주더니 바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만큼 발생했던 캡을 다 메워버렸네요. 보시면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은 매수를 지속했고요. 외국인은 6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최근 이틀 동안 많은 양을 매도를 했고요. 그랬을 때 기타 법인도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들만 또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어떻습니까? 일단 조정을 시게 받았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두 번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대가 위로 올라오니까 물량을 좀 덜어낸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어제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오늘은 소액이지만 어떻습니까? 호가창이 얇다 보니까 낙폭이 좀 심했네요.
자, 단기적인 이제 윗꼬리 추세를 봤을 때는, 자,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 추세를 이때 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반전을 시켜놓은 상황이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과연 이 하방 추세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아래로 내려갈지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전저점이 여기가 되겠죠. 전저점이 이제 1월 19일날 만들어졌던 2180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돼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되면 위험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하방 추세를 지지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 그럴 때 중요한 건 요 121선, 요 까만 선 보이시죠? 121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회복을 해주는 걸 보고서 진입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어쨌든 지금 여기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5일선 이렇게 올라왔고요. 21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11선 좀 올라왔습니다. 61선도 점진적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20봉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 해준 상황이 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깨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적인 추세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깨트리게 되면은 전저점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봉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터졌던 게 역대급 거래대금이 다 몰려서 이때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여기를 한번 그어볼게요. 네, 지금 한 2,200원 부근, 이런 부분을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주봉상 지금까지 오늘까지 만들어진 주봉 캔들로는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도 이렇게 떨어졌던 게 지금 양봉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였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다음 주가 결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줄지 지수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점을 높여가던 걸 좀 이탈을 한 모습이네요. 저점을 연결을 해봤을 때 월봉 캔들은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의 상승까지는 어떻습니까? 완전 분위기 반전, 이 상승 추세를 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 캔들이 이제 1월 거래일이 끝났죠. 그럼 이 추세, 월봉상의 상승의 추세는 지금 하락으로 꺾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이때 지지받았던 이 시가 2,500원, 이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가 2,510원,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지지해 주는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2,5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원 부분을 지지해 줄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제가 요 그린 요 하단 추세가 결국 2,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 2,500원 부분을 지지를 받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살짝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코로나 이후에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3분기부터 회복을 했죠. 영업이익도 아직은 좀 손실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요게 유보율이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흡수합병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지,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나갔는지 유보율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부채연료 같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58%밖에 되지 않으니까. 금호HT가 다이노나를 흡수합병을 해서 그게 어떠한 시너지를 갖고 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시다시피 화학사업 및 바이오 산업 영위하고 있고,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및 항암제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요즘에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좋지 않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 주권 매매 거래 정지도 발생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외에서 거래 정지가 한번 들어갔었고요. 네, 1월 12일에는 소송 판결 등 문이 나왔는데,
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일본 기업에게 430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 계약에 대한 내용이 뭔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 기업이 소송을 낸 거고, 코오롱 생명과학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적자 기업인데 연속적으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 관리 종목도 지정받고 4년 연속 적자에다가 5년 연속일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들고 계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 뉴스는 살펴봤고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네. 개인이 좀 들고 있고, 기관은 금융투자가 그래도 자꾸 들락날락 거립니다.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도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을 하면서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도 조금은 샀습니다. 악재들의 연속인데도 사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뭔가 기사 회생할 만한 뭔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공시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긴 해요. 제 기준에는 절대 매매하지 않을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 단기성으로 단타를 치기 위해선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굳이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수급은 개인들이 좀 가지고 있고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거.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종가 19,300원.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 코로나 때 이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 19,300원이 요 부분이네요. 예, 코로나 직전의 가격대로 떨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하기 전 가격대까지 지금 온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쨌든 요 19,000원 가격대, 뭐 19,000원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 보시면 요런 데가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요 가격대, 오늘의 저점을 지지해 주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가격을 다음 주에도 깨트리고 떨어지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전저점을 깨트리고 떨어지겠죠. 최저가 지금 11,000원입니다. 코로나 때 발생했던 11,000원 부분이 한 요쯤 되겠네요. 요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9,000 깨트리면은 전저점 요 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요때 연상을 하고 나서 요 가격대가 한 3만원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평균가가 3만원 구간대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요 사이에 벌어졌던 갭을 지금 다 메꾼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메꿔서 내려온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제 19,000원대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10,000원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좋은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는 없고, 주봉상에서 보면 더 정확하죠? 요 갭, 이만큼의 갭을 다 메꾼 거예요. 다 메꿨고 이제 요 가격대 19,000원대 보시면 여기 저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요 가격대에 지금 많이 몰려있죠. 캔들들이 많이 중첩되는 가운데 고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 직전의 가격대, 그죠? 그래서 요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걸 이탈하게 되면은 저점인 11,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요 중간까지 10,000원 중반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요런 가격대, 17,000원, 19,000원, 만원 후반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월봉으로 보니까 또 이게 또 다르네요. 그렇죠? 자, 상장 초기 가격이 어떻습니까? 시가 23,000원입니다. 네, 지금 상장 가격을 깨트렸어요. 23,000원을 오늘 해서
상장했었던 가격, 의미 있었던 가격까지 깨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저점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때 지지해줬던 가격대 17,000원, 15,000원 부근과 코로나 때까지 내려갔던 전저점인 11,000원 부근,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미 있는 가격이었던 상장 초기 가격까지도 깨트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물량 들고 계신 분들은 일부 물량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로 뭔가 매매를 한번 단타 해보시다 하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더 떨어지면은 단타로 당일 매매로 하시면은 뭐 해볼 만도 하겠지만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매매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종목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17년도부터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0년도도 적자, 그래서 4년 연속 지금 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2021년에 별다른 방법을 못 쓰게 되면은 흑자 전환을 못 하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희망을 걸어보자면 기업이 그렇게 쉽게 또 상장 폐지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코오롱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서열 순위가 또 꽤 높은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코오롱에서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다른 행보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슈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승을 가져온다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또 희망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정말 좋은 재료로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코오롱 생명과학은 정말 저물어 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졌죠. 부채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유보율은 줄어들고. 네, 이렇게 코오롱 생명과학 살펴봤습니다.